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했던 공식 유도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아, 진짜 외계어죠. 그 외계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본질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 본질은 우주에 대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물음인데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수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오메가 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메가 람다는 바로 73%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우주에서 밝혀낸 많은 것들은 기껏해야 27%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지금 이게 쭉 나온 수식이 모든 것을 1로 뒀을 때의 람다가 0.73이고 메타가 0.2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혀내지 못했던 암흑 물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암흑 물질이 73%나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뭐 있겠죠. 이 광활한 우주에 말이죠. WMAP가 올라가가지고 찍은 모든 빛의 입자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못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50% 정도라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밝혀내가지고 이거를 나이까지 측정해서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게 대초월이다, 전부 다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모르는 게 73%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값들을 결과물로 우리가 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과학으로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하는 노력들은 제가 말하는 과학이 전부 다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과학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과학이 날고 겨도요,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73% 된다고 과학은 깔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학이 참 매력적입니다, 저는. 다른 것들은 여기 있는 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과학보다 뭐 99.9% 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다 뭐 우주의 기운 뭐 이런 것들로 그냥 뭉뚱그려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은요, 자기가 모르는 거는 깔끔하게 모른다고 73%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그런데요, 과학이 모든 어떠한 영역 중에서 단언컨대 솔직함으로 따지자면 최고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과학이 인정한 자기가 밝혀내지 못한 73%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힘은요, 우리가 공상과학영화에서 얘기하는 뭐 외계의 힘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태초에 어떠한 힘의 작용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바는
우리가 삶과 죽음도 여기에 이 암흑 물질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게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얘기하는 세포 현상학적으로 얘기하는 숨이 끊어짐과 그 다음에 심장이 끊어짐, 이런 작동 원리 자체가 이 다크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모릅니다. 이거는 딱 그러니까 왜 밝혀내지 과학이 그토록 많은 현상들을 다 규명을 했는데 이걸 왜 못 밝혀내는가 하면 여기 안에 다크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몰라요. 이거 규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이거를 못 밝혀내는 걸 보면, 그리고 우리가 밝혀낸 게 기껏해야 23%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규명하겠습니까, 그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 전파를 타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베껴내는 이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머리에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 그리고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 모든 현상이 3차원이라는 시간, 공간, 이 현상, 시공간이 분리된 이 현상 속에서 지금 어쨌든 뭐 모르긴 몰라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빼봅시다. 그리고 4차원을 한번 보자고요. 4차원 또 있을 수 있겠죠? 5차원, 6차원, 7차원 뭐 상정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알면 안 되는, 모르고 있어야만 되는 73%, 시공간을 휘어떠려가지고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R, 미우, 뉴라고 하자라고 두고, 지금 요 인덱스 요 하나하나는 이거는 시공간에 분리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공간이다. 그걸 시공간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덱스라고 표현했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C자승 마이너스 감마 자승. 이거는 뭘 뜻하는가 또? 왜 이렇게 갔는데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지 왜 마이너스인가? 이것도 다크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머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배움이라는 지식과 이 우리 머리 자체가요, 이게 차원이 바뀌어져야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갖고 외계인이 돼야만, 이 외계인은 이 머리 구조가 우리 3차원 시공간으로 생각하는 머리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외계 물질이 돼야만 이 다크 에너지를 73%를 전부 다 규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참 황당한 또 이야기로 또 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돼야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뜻은 뭐 유치하게 외계인이 되자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 이유도 그렇습니다. 본질에 대한 규명이에요. 알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뭘 추구를 해서 이렇게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말이죠.
그 뉴스에 흔히 나오는 코로나로 지금 막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10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알콩달콩하면서 뭘 추구했으며 결국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출발점은 어디이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본질에 대한 규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50강이죠? 그것을 쭉 해나가 봤을 때 결론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 있는 오메가 람다 제로 값은 바로 0.73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측한 게 아닙니다. 포톤으로 디텍트 했습니다. 검출했습니다. 찍었어요. 뭐 찍어냈다는데 뭐 말 다 한 거죠. 그죠?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산출한 게 0.73인데요. 그래요. 뭐 100% 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 상태를 모든 걸 1로 뒀을 때 0.73이 다크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규명 불가입니다. 한 뭐 80% 정도 돼도 20% 정도 뭐 소실이 돼도 8 같으면은 0.8 뭐 얼마 같으면은 아 이거 규명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5%도 아니고 뭐 0.5도 아니고요. 50%도 아니고 0. 이치를 이거 어떻게 규명합니까? 그쵸? 요거 27% 가지고 우리가 다 알았다고 규명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식을 써보고요. 포기 아닌 포기, 그러니까 포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규명하는데 이 말이죠. 본질 규명에 포기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우주의 본질 말이죠. 왜?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떻게 변하든 어디로 가든 그쵸?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레벨에 어디로 가서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해 있든 지금 가지고 있는 지능 가지고 우리가 0.23을 이치를 규명을 했다면 결국 또 규명을 해봤자 0.5를 넘어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차원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날이 오겠습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여지는 뒤에 터보 엔진을 달아가지고 여기 있는 태양계 궤도를 밖으로 밀어내서 지구를 말이죠. 다른 차원으로 간다면 모를까. 지금 이러한 것들로 나이는 추정해 볼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에 있으며 또 결국 목적지는 어딘가 라는 인류의 초본질적인 물음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크 에너지는요 반드시 삶과 죽음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일 뿐더러 그 생애의 어떠한 그런 물음 이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 다크 에너지가 시공간의 뭐 타임머신이라고 하죠. 여기 왔다.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시공간을 휘어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통로, 웜홀 같은 통로를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이것은요, 외계의 존재도 반드시 포함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본질적인 물음. 이 신이라고 하는 물음. 신의 물음에
답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신의 영역이라면 이거는 뭐 그렇죠.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1000년이 가도 시간 t는 상대적인 거가 확증이 됐습니다. 1000년이 가면 신의 영역에서는요, 이게 1시간일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포톤입니다. 빛이라는 속성이에요. 다크 에너지, 그 신의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애환과 브레인 메커니즘. 그 다음에 결국 우리의 철학적인 물음들.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거려 가지고 뭐 시간, 공간, 뭐 이런 변수들, 시공간 변수입니다. 그 상수가 아니에요. 이 모든 변수를 뭉뚱거려 가지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이게 바로 포톤 광자고요. 이것은 변수가 아니고 이거는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E equal mc 스퀘어라는 유명한 공식이 탄생됐는데요. 이 변수의 우여곡절, 요거 규명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안 된다. 다크 에너지 때문에 그렇고요. 이 다크 에너지 입자가 무엇인가라는 게 꼭 밝혀질 거고, 이것은 반드시 삶과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키다. 그리고 이 키는 밝혀지긴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신의 영역에 도달할 때에, 그러니까 시공간 왜곡이 가져올 때에 이 키가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붙여드리면서요. 자, 요거 수식 쭉 가야 될 텐데요. 자,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